정의론으로 유명한 게 존 롤스. 두 분 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죠. 저분은 하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마이클 샌델 교수 막 10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 10년 전인지 한 15년 전인지 엄청 전에 샀는데 10년 전부터 또 방송에서 더 많이 나오고 몇 년 전까지 나오다가 요즘은 또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던 거죠. 정의와 관련돼서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과 자유와 미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복은 세 가지 방향이에요. 공리주의예요. 최대 가세, 최대 행복, 벤담 아니면은 질적 공리주의, 밀. 그리고 자유주의 쪽, 그리고 공동체주의 쪽. 자유주의의 대표적 여기 벤담과 밀은 빼고요. 자유주의 쪽에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샌델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는 또 두 파트로 나눠져요. 자유지상주의, 자유가 최고다. 근데 마이클 샌델은 자유평등주의자였어요. 용어 자체는 살짝 또 여러 이제 자료집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존 롤스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하이에크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괜히 생각하다가 자유까지도 잃게 된다. 이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고요.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평등주의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존 롤스예요.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원초적 포지션인데 원초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죠. 뭐 스티브 잡스건 아니면은 뭐 빌 게이츠건 돈 많은 사람과 아니면 길거리의 노숙자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에서 사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니? 존 롤스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두가 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자기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현재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면 분배의 기준, 평등의 기준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게 원초적 입장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 재산이든지 사회경제적 그런 조건들을 다 기억 못한다는 그 상황에서 분배의 기준, 원칙을 정해야지 그게 훌륭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훌륭해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아까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라고 했죠. 선이 없는 정의는 의미 없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도 존 롤스랑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사회 자체도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나가자고 마이클 샌델은 얘기해요. 단지 자유와 평등 이런 게 아니라 선을 얘기합니다. 선. 그거를 공동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클 샌델은 끊임없이 원초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따르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예 취득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건 정의롭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취득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 재산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정당했을까요? 과연 그 취득의 과정이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의 두 맥에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와닿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마이클 샌델인데 거기에 미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의 미덕이 선의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마이클 샌델은 얘기하는 거죠. 여기랑 서로 논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입장에서 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끊임없는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지 민주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더 바람직한지 그걸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책임, 웰빙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와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세계 흐름 자체, 교육의 흐름이건 사회 가치의 흐름 자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과연 평등할까요? 똑같이 학교 다녔잖아. 근데 학교 다니고 나서 쪽집게 과외라든지 학원 다닌 집이랑 같은 공교육을 시켰다고 그게 기회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정이 공평했냐? 선발 과정이? 얘네들은 전부 다 스펙이 100장, 200장씩 있는데 심사위원이 딱 봤을 때 지방 애들은 마을 이장님이 써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노인정에서 써준 봉사활동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써준, 뭐 너무 이렇게 지방화 시켰을지 모르지만 선발 과정도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라도 공정하게 가자. 분배라도 공정하게 가자. 어차피 기회도 공정하지 않고 선발 과정도 공정하지 않을 바에는 결과라도 공정하게 가자. 분배의 공정, 결과의 공정. 이런 쪽이 지금에서는 방향이라는 거죠. 똑같이 지방 애들도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회든지 그런 상황이 마련돼야 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정의,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육의 세대성에서 얘기했던 이제 코로나 세대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리고 공정의 가치는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공동선이라는 이런 가치,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사회 발전이나 바람직한 방향, 이거를 위한 방향으로 세대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성세대들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20대,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30대, 그리고 지금 10대 학생들까지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 놓여 있어요. 과연 산업화 세대는 경제 발전으로 역사 속에 기록됐고 민주화 세대는 민주주의로 기록됐어요. 이 1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과연 역사 속에 뭘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성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책임감을 갖고서 움직여야 될 게 여러분들이에요. 앞에서 다뤘던 주요 이슈들과 공정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